부산의 차가운 밤에 한스떡볶이에 넌 사인이 깜박이며 빈거리에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안에서 김민재는 미납 청구서 더미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아버지의 오래된 요리사 칼이 조용한 질책처럼 그 옆에 놓여 있었다. 송장의 빨간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점점 커지는 듯했다. 임대료 전기세 공급업자들이 더 이상 전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빠 실망시켰어요. 그는 빈 식당에 속삭였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먹여온 그 낡은 칼의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오래된 냉장고의 낮은 윙윙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가끔 깨뜨렸다. 밖에는 눈이 서면 거리를 가볍게 덮었고 한때 활기찬 상업지구였던 이곳이 이제는 그의 문으로 손님을 거의 데려오지 않았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과 현대적인 카페들이 서서히 그의 작은 가게를 질식시켜 한스떡볶이를 사라져가는 시대의 유물처럼 만들어버렸다. 민재는 문을 잠그고 추운 공기 속으로 나서며 내일도 이 열쇠를 돌릴 수 있을지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느렸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뼈를 파고드는 듯한 이 겨울밤에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곱씹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희망에 차 있었지만 경제 불황과 경쟁의 물결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빈 자리를 보며 그는 아버지의 꿈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청구서들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공급법자들은 더 이상 물건을 외상으로 주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를 상상했다. 어쩌면 내일이면 이곳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거리 모퉁이에서 두 인물이 낡은 벽에 기대어 낡은 다묘 한 장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노인 여성 박수진이 어린 손자 지훈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고 그들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한 김으로 피어올랐다. 민재는 걸음을 늦추고 그들의 절박한 자세를 포착했다.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뚜렷한 모습이었다. 할머니, 너무 추워요. 지훈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떨림이 민재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고난을 떠올렸다. 그의 식당은 망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붕과 난로 그리고 머리를 기대는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만이 전부였다. 세상에 버려진 듯한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민재는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지 상상했다. 어쩌면 가족을 잃었거나 일자리를 빼앗겼을 수 있고 또는 단순히 운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부산의 겨울은 가차 없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를 애는 듯 다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힘든 시기에도 이 가게에서 따뜻한 떡볶이를 만들어주시던 그 날들, 그 기억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서서히 다가갔고 그의 부츠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깜박이는 한스떡볶이 사인을 가리켰다. 저기 주인이에요. 문은 닫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진의 손이 지훈을 더 세게 안았고 그녀의 눈이 의심으로 좁혀졌다. 우리는 구호를 받지 않아요.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민재는 숨을 깊이 내쉬며 그의 입김이 공기 중에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그것이 자선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인 도움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지훈이 몸을 움직였다. 그의 작은 얼굴이 애원하듯 빛났다. 제발 할머니 얼어요. 수진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고 그녀의 결의가 손자의 간절한 말 아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그들을 이끌어 거리를 건너가게 문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다. 어쩌면 이건 실수일 수 있지만 그의 양심은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 가게 안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그들을 난로 가까운 부스로 안내하고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은 익숙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매운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고 오뎅국을 드는 냄비를 올렸다. 떡을 썰고 소스를 섞으며 그는 이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명의 온기임을 느꼈다. 부산의 겨울밤에 이런 따뜻한 음식은 구원이 될 수 있었다. 떡볶이의 매운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고 오뎅의 부드러운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곧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두 그릇을 그들 앞에 놓았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고 그의 작은 손이 숟가락을 서툴게 쥐며 열심히 음식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민재의 마음을 녹였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가게 안을 밝혀주는 듯 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고 그녀의 눈이 살짝 감겼다. 좋아요.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민재에게 큰 보상이 되었다. 민재는 카운터에 기대어 그들이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가슴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릇이 점점 비워지면서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이들을 다시 눈 덮인 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그들은 아직 피곤하고 약해 보였다. 민재는 목을 가다듬으며 뒷복도를 가리켰다. 저기 창고방에 소파와 몇 개의 담요가 있어요. 별로 안 되지만 밖보다 훨씬 따뜻해요. 오늘 밤 여기 머무르세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고 그녀의 입이 항의하듯 살짝 열렸지만 지훈이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삶에 작은 목적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작은 친절이 그의 절망적인 일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부산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게 안은 이제 세 사람의 존재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해졌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운명이 그를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아버지의 칼을 다시 한번 만지며 내일 아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다. 수진과 지훈은 피곤한 몸으로 음식을 마친 후 창고방으로 향했고 민재는 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불을 켜주었다. 그 밤 민재는 가게를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와 다른 가벼움을 느꼈다. 추위가 덜 느껴지는 듯했다. 이 친절의 행위가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로 충분했다.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 씨앗이 자라날지 아니면 다시 얼어붙을지 시간만이 알 터였다. 민재는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며 그 할머니와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감사함이 그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내일 아침 가게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의 작은 선행이 불러일으킬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다. 부산의 겨울밤은 길었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따뜻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터였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테니까. 그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미소를 보았고 그 미소가 그를 격려하는 듯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가라고 말하는 듯한 그 미소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터였다. 그리고 그 새벽이 가져올 빛이 민재의 삶을 밝혀줄 것이다. 수진과 지훈도 창고방에서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평안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지훈은 할머니의 품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꿈을 꾸었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이 은혜에 감사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밤이었다. 부산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예감하며 깊은 잠에 들었다. 이 친절이 그의 실패한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는 아직 모르지만 희망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 부산의 거리는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야기는 계속될 테다. 더 많은 감동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민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나의 밤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그는 그 마법을 믿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게 그의 구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진의 자부심과 지훈의 순수함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이 밤은 잊지 못할 밤이 될 터였다. 부산의 겨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함의 꽃이었다. 민재는 그 꽃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선택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옳았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열린 문처럼 펼쳐졌다. 부산의 밤하늘 아래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연결되었다. 이 연결이 가져올 기적을 기대하며 밤은 깊어갔다. 민재의 가슴속에 희망이 싹 텄다. 작은 불씨지만 강한 불씨였다. 그 불씨가 그의 삶을 밝혀줄 것이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친절의 힘을 증명하는 여정이다. 부산의 겨울은 차갑지만 인간의 마음은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모든 것을 바꾼다. 민재는 그걸 깨달았다. 그 밤에 아침 햇살이 한스 떡볶이의 더러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젓가락과 간장병, 가장자리에 빛을 비추었다. 김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늘 보아왔던 어수선한 풍경을 예상했지만 갑작스레 걸음을 멈췄다. 식당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테이블은 반짝였고 의자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으며 청구서로 뒤덮였던 카운터는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어젯밤 떠난 후의 모습이 아니었다. 바닥은 손으로 문지른 듯 빛났고 창문은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였다. 그는 이곳이 정말 자신의 식당인지 의심스러웠다. 창고방에서 담요를 접는 소리와 지훈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문을 밀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수진은 차분한 손길로 담요를 접고 있었고 지훈은 작은 의자에 앉아 종이 조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렸다. 지훈은 민재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소리쳤다. 아저씨, 보세요. 우리 다 청소했어요. 할머니가 여기 머무르게 해줬으니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종이를 내밀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민재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한스 떡볶이였지만 그가 아는 허름한 가게가 아니었다. 창문은 따뜻한 빛으로 빛났고 테이블은 웃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문 위에는 어린애 글씨로 한스 떡볶이라고 쓰여 있었다. 입구에는 세 인물이 서 있었다. 민재와 수진, 그리고 지훈이었다. 민재의 목이 메었다. 그는 지훈의 기대에 찬 눈과 수진의 단단한 시선을 보았다. 잘했어, 꼬마.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금메달이라도 받은 듯 가슴을 내밀며 웃었고 수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민재는 그 미소가 그녀에게 드문 것임을 알았다.
그는 그림을 내려놓으며 잠시 감정을 추스르려고 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퍼졌다. 그 순간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평온을 깨뜨렸다. 유리창 너머로 두꺼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숨결이 창문에 김을 서렸다. 민재는 문을 열었고 남자는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이 깨끗한 식당을 훑더니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재정보다 훨씬 깨끗하군. 김근은 조롱하듯 말했다. 2주일 안에 돈을 갚아. 아니면 이 가게는 내 거야. 민재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방어였다. 남자는 카운터를 톡톡 두드리며 나갔다. 그의 부츠가 눈 위에서 바스락거렸다. 민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카운터를 꽉 잡았다. 수치와 분노가 뒤엉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어젯밤의 친절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조용히 뒤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그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이 그녀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작게 물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아저씨? 민재는 재빨리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할 거 없어, 지훈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 수진의 시선은 그의 고통을 꿰뚫는 듯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카운터로 돌아가 수건을 집어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는 지훈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그림 속 식당은 생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그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야 한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와 김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팬이 치익 소리를 내며 매운 소스의 향이 공기를 채웠다. 그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요리했다. 돈이 없다는 생각을 밀어냈다. 수진이 문가에 서서 물었다. 뭐 하는 거지?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여기 안 오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지. 그는 트레이에 음식을 담으며 설명했다. 무료 시식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맛보고 진짜 음식이 뭔지 기억할지도 몰라요. 수진은 눈썹을 치켰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펄쩍 뛰며 소리쳤다.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민재는 그의 열정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꼬마 몇 명이라도 돌아올 거야. 정오가 되자 세 사람은 추운 거리로 나갔다. 부산 서면의 거리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무관심했다. 민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건넸다. 지나가는 이들 중 몇몇이 멈춰서서 매운 떡을 맛보고 미소를 지었다. 한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고 젊은 학생은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했다. 민재는 그들의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진은 조용히 음식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단단한 태도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지훈은 작은 몸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접시를 나르고 웃음을 퍼뜨렸다. 그의 밝은 에너지가 거리의 냉기를 녹이는 듯 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몇몇이 약속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민재는 그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는 지훈의 그림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가득 찬 식당 따든 피로 빛나는 창문. 어쩌면 그게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는 수진과 지훈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라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거라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2주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카운터로 돌아와 지훈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그림 속의 새 인물이 그를 응원하는 듯했다.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는 수진과 지훈에게 말했다.
내일도 계속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민재야,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지우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아저씨, 약속해요. 민재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약속한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벼웠다. 그들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춥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은 이미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의 일을 곱씹었다. 그는 수진의 단단한 눈빛과 지훈의 밝은 웃음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의 식당을 깨끗이 치웠고 그의 마음에도 작은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며 내일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했다. 어쩌면 이 작은 시도가 그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지훈의 그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그림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부산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그의 희망처럼 작지만 선명했다. 그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그의 식당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꿈이었고 이제는 그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민재는 그 꿈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과 지훈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두 번째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할 터였다. 부산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민재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잠이 들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렸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식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재는 그 믿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한스 떡볶이는 다시 빛나고 있었다. 서면 거리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북적였다. 김민재와 박수진, 그리고 지훈은 따뜻한 떡볶이와 김밥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몇몇 행인이 매운 향에 이끌려 멈춰 서서 맛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젊은 직장인은 감탄하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고 노점상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옛날 어머니 손맛 같다고 말했다. 민재는 그들의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훈은 작은 몸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접시를 나르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퍼뜨렸다. 그의 밝은 에너지가 차가운 거리를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침이 잦아졌다. 민재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훈이 필요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고 수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남은 돈을 챙겨 지훈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눈 덮인 거리에 음식 트레이가 버려진 채 남아있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재는 수진 옆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지만 병원비는 식당을 지킬 마지막 돈이었다. 그는 그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꿈을 영영 끝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수진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작은 접촉이 그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의사가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폐렴이에요. 하지만 일찍 발견했으니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약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민재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돈은 한스 떡볶이를 지킬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수진이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모든 걸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아이잖아요. 기회를 가져야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박수진이에요. 지우는 제 손자죠. 그의 엄마, 제 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됐다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났죠. 저는 고정수입으로 지훈을 키웠지만 의료비와 임대료가 모든 걸 앗아갔어요. 결국 거리로 내몰렸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5 아이를 키웠고 2을 잃었으며 남편은 암으로 떠났어요. 모든 고난을 견뎠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이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걸 보는 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훌륭한 할머니예요. 지훈은 당신이 사랑하는 걸 알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지훈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딸의 사고 보상금이에요. 지훈의 미래를 위해 모아뒀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써야 할 때예요. 민재는 그녀를 멈추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며칠 후 주채권자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고 미소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돈은 준비됐나 김근은 문을 밀며 들어섰다. 민재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얼마죠? 그녀가 단호하게 물었다. 5천만 원. 남자는 봉투를 보며 대답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현금을 꺼냈다. 정확히 5천만 원이에요. 그녀는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다. 민재가 다급히 말했다. 수진 씨, 이건 당신과 지훈의 전부잖아요. 그만둬요.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당신은 지훈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식당을 지킬 돈까지 썼죠. 이 돈은 3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딸을 잃은 기억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건 우리의 미래예요. 그녀는 돈을 카운터에 놓으며 채권자에게 말했다.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마세요. 남자는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다. 빚은 청산됐어. 가게는 너희 거야.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서로를 지키다니. 그는 떠났고 그의 부추 소리가 눈 위에서 멀어졌다. 식당은 갑자기 더 가볍고 자유로워졌다. 민재는 부스에 주저앉아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요?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당신과 지훈의 전부였어요. 수진은 맞은편에 앉아 손을 포개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서로였어요. 돈은 그냥 종이었죠. 이곳, 그녀는 식당을 가리켰다. 지훈의 그림이 붙은 벽과 위층의 방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집이에요. 민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의 그림을 떠올렸다. 그 그림 속 식당은 생기로 가득했고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는 수진과 지훈에게 말했다. 더 이상 창고방이 아니에요. 위층에 빈 방이 2개 있어요. 낡았지만 고쳐서 진짜 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머물고 싶다면 여기가 집이 될 수 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재야. 지훈은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고 그의 작은 얼굴은 점점 생기를 띠었다. 민재와 수진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훈을 지켰다. 그의 숨소리가 차분해지며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지훈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속삭였다. 수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그는 병실 창밖으로 부산의 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고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다. 이 선택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과 지훈은 그의 가족이 되었고 한스떡볶이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들의 집이었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아이와 그의 할머니가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는 그들을 절대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새벽을 기다렸다. 지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며 병실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았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그건 어떤 돈보다 소중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눈빛에는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부산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이 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는 지훈의 그림을 떠올렸다. 그 그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스떡볶이는 더 이상 망해가는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민재는 그 믿음으로 병실의 어둠을 견뎠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다. 수진과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장은 사랑과 희생으로 쓰여질 것이다. 부산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었다. 민재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따뜻함을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며 한스떡볶이는 부산 서면의 심장이 되었다. 몇 달 만에 동네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박수진은 위층방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꿨다. 낡은 천으로 커튼을 만들고 이웃에게서 얻은 가구로 공간을 채웠다. 지훈은 건강을 되찾아 식당의 작은 태양이 되었고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를 뿌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아저씨 여기 떡볶이 최고예요 하고 외쳤고 그 순수한 열정에 손님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의 선행과 수진의 희생 이야기가 퍼지며 사람들은 음식뿐 아니라 이곳의 따뜻함을 찾아왔다. 한스떡볶이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이들에게 집을 주는 장소였다. 주말이면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밥상이 차려졌고 뒷방은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었다. 수진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지훈은 색연필을 나눠주며 그림을 그리자고 졸랐다. 민재는 이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꿈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돈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곳이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최씨 아주머니는 매주 손자를 데려왔고 그들은 지훈과 함께 장난치며 웃었다. 항구 노동자들은 점심을 여기서 해결했고 학생들은 집밥 같은 맛에 끌려 단골이 되었다. 수진은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그녀의 지혜로 식당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동네 모임을 열었고 금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임에서 이웃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벽에는 지훈의 그림과 손님들의 편지가 붙었고 게시판에는 일자리와 집 정보가 올라왔다. 수진은 민재에게 말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이곳을 보면 미소 지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뛰어내려와 말했다. 아빠 할머니랑 이거 만들었어요. 그는 스크랩북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사진과 메모가 가득했다. 지훈은 민재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림이고 이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칭찬한 기사예요. 수진은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던 밤이었죠. 그날 난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민재는 그 사진을 보며 그날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음식이 모자랄까 걱정했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행복해했다. 지훈은 새 그림을 보여주었다. 한수 떡볶이 간판에 한박가족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간판도 그렇게 바꿔야 해요.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두 사람이 그의 텅 빈 삶을 채웠다. 나도 그게 좋겠어. 그는 말했다. 지훈은 기뻐하며 그를 안았고 수진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다. 밤이 깊어 민재는 스크랩북을 혼자 넘겼다. 지훈이 주방에서 처음 도운 날 수진이 아이들을 가르친 순간 동네 모임과 생일 파티,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훈의 그림과 수진의 글씨가 있었다.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져요.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그게 사랑이에요. 민재는 책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넌 사인이 고요히 빛났고 식당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님을 알았다. 사랑이 밥과 함께 나오는 곳, 낯선이가 가족이 되는 곳이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다. 한수 떡볶이는 그 증거였다. 모든 손님이 문을 나서며 세상에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민재는 그걸 지키고 싶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며 미소 지었다. 수진과 지훈,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는 외롭지 않았다. 부산의 밤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한수 떡볶이는 작은 기적이었다. 사람들을 연결하는 빛이었고 그 빛은 점점 커졌다. 민재는 그 빛의 일부가 된 것을 감사했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했다. 한 번에 친절히 시작한 이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터였다.